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만여 명이 희생된 여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3년 동안 하늘 안고 살아온 유가족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영호남인들의 염원이었던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활발한 교류가 기대됩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작품들이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후보들이 앞다퉈 호남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해 모두 만여 명이 희생된 여순 사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유족들은 73년의 한이 풀리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당시 여수에 주둔해 있던 14연대 병력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여순 사건. 이승만 정부는 반군 토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역자 색출 작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무려 1만여 명이 넘는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은 정부 반대와 무관심 속에 16대와 18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번번이 폐기됐고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서야 여야 합의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해 2년간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희생자에게 의료와 생활금을 지원하고 위령시설과 사료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그 손을 잡아주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본회의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73년 만에 한이 풀렸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나도 빨갱이다고 맨날 손가락질 받고 가족끼리 다 희시하고 살았는데 73년 만에 아버지 한을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다만 초안에 포함됐던 재단 설립 지원과 배상과 보상 등의 문제는 진상조사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73년 만에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 여순 사건 특별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 20년 동안의 오랜 기다림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과 유족, 시민단체가 하나가 돼서 이뤄낸 위대한 성과인데요.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16대 국회인 지난 2001년 처음으로 발의됐다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정확한 희생자 수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8대와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정부 반대와 군인들의 반란이란 인식 등에 부딪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번번이 폐기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만 70주년을 맞으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주 4.3과 여순을 연장선의 역사로 끌고 가는 것이었죠. 이것이 이제 먹혀 들어가면서 이제 군대의 반란이라는 대신에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이런 흐름 속에 180석의 거대 야당이 탄생한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특별법안. 정치권과 유족, 시민사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왔고 여기에 전국의 시민단체도 힘을 보태면서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은 73년 만에 비로소 화해와 치유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오늘 통과는 정말 모두의 함께한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됐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는 조항도 삭제돼 자칫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못지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좀 필요하고 또 이 협의가 나온 내용을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특별법 성패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73년 만에 일궈낸 역사적 성과,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하늘은 아주 흐린 모습은 아닌데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어서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들어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점심 무렵부터 오후 사이 광주와 전남에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오늘은 특히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고요. 우박과 돌풍 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전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낮 기온은 높게 올라 덥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습도가 높은 가운데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영호남인들의 염원이었던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지난 4월 검토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사업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지역민들과 정치권의 끊임없는 요구로 20년 만에 철도가 놓이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1차 국가철도망 계획 때부터 영호남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달빛 내륙철도. 이후 3차 계획까지 달빛 내륙철도는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내세우면서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최초 발표된 정부안에서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좌초되는 듯 했던 사업은 최근 기류가 변했습니다. 광주와 대구 정치권이 나서서 반영을 촉구했고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선언까지 하면서 달빛 내륙철도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갈등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주와 대구 간의 광역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의 결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 내륙철도가 반영됐습니다. 지난 4월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24건 가운데 이번에 추가 확정된 사업은 달빛 내륙철도가 유일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화합의 보탬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서대구까지 10개 지자체를 통과하는 약 200km의 고속철이 놓이면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고 가는 걸음이 많아지면 길은 더욱 넓어집니다.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광역 남부 경제권을 형성해서 수도권의 블랙홀로부터 지역을 지켜내는 한편 4.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달빛 내륙철도, 광주시 등은 본 사업에 달빛 내륙철도가 포함된 만큼 남아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잘 준비해 철도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후보들이 앞다퉈 호남행을 예약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광주를 찾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고 최문순 지사도 내일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이재명 지사는 오는 금요일에 전남도청에서 정책협약을 맺은 뒤 전남의 청년들을 만날 예정이고 단일화를 결정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도 이번 주 호남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1차 수사 결과가 곧 나올 전망입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인 7월 9일을 전후로 건물 붕괴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14명을 입건했으며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진술들을 토대로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환경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해보다 댐 수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어제 간담회를 열고 7월 말까지 댐 수위를 188.2m 이하로 유지할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섬진강댐 홍수 조절 용량은 지난해 집중호우 때보다 7,700만 톤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야산에서 살해 용의자로 추적을 받고 있던 63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성인 PC방에서 지인 관계인 52살 전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했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 섬마을에 주인 잃은 반려견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버려지는 반려견들 때문에 섬마을 주민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비금도의 한 주택. 오가는 사람 누구도 꺼리지 않는 반려견의 이름은 몽입니다. 7년 전 누군가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아직 낯선 일을 경계하는 반지는 작년부터 정처 없이 마을을 떠돌다 정착했습니다. 이 집에만 누군가 버리고 간 반려견 3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떠도는 걸 보고 있으면 안타까울 때가 많죠. 예, 그러다가 그대로 방랑자가 누가 걷어주지 않으니까 자연 소멸되기도 하고. 특히 여름철이 지나면 마을에 전에 없던 반려견들이 먹을 것을 찾아 배회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늙고 병든 동물이 대부분인데 일부는 주민들이 정으로 거둬서 보살피지만 모두 챙길 수는 없는 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신안 섬을 떠돌다 포획돼 동물보호센터에 넘겨진 유기견만 262마리에 이릅니다. 그 주민한테 좀 위협적으로 이제 그렇게 뭐 공격한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기견들이 들개로 변해 가축을 습격하거나 농장을 망치기도 하면서 섬마을에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광산구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접촉자 검사 과정에서 이 학생의 부모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 학생과 등교 기간이 겹친 학생, 교직원 등 700여 명은 전수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5월에도 확진자가 나온 바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 밖에도 동전 노래방 관련 N차 감염자 1명이 추가됐고 이 확진자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식당 이용자 등 접촉자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어긴 채 연쇄 감염을 일으킨 방역수칙 위반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 남구 고등학생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 25일 한 카페에서 10명이 사적 모임을 가졌고 이 가운데 3명이 확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자와 카페 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상부터는 일회용품 사용이 부분 허용되지만 1단계에서는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또 생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7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즉각 시행하고 집중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중섭부터 김환기, 오지호, 이응로까지 한국과 남도 화단 거장들의 작품이 한자리에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작품들인데 한국 근현대사 미술의 정수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구를 살 돈조차 없는 궁핍한 생활 속에 화가 이중섭이
가족을 그리며 담뱃갑 은박지에 아로새겨간 은지화. 전통 소재를 단순화해 반추상 기법으로 표현해낸 김환기의 작품.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한거하는 민중의 모습에 영감을 받았다는 이응노의 인간군상까지.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굵직한 족적을 남긴 대표 작가들의 작품 30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대가들 작품을 보니까 더 훨씬 감동적이고 마음이 와닿고 예술이라는 게 이런 거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좀 깨달게 됐어요. 지난 4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광주 시립미술관에 기증한 작품들인데 관람객들은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거장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으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작가의 화풍을 한자리에서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색감과 다른 기법의 항아리 그림을 봐서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오지호, 임직순 등 남도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경자, 김기창 작가들의 작품 세계도 곁들여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에서 추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또 보면서 한국 미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부 배경과 진정성에 대한 논란과 평가와는 별개로 한국과 남도 화단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8월 15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역 중소기업 210여 곳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7월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가 87.6으로 전달보다 1.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는 올 들어 줄곧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2달째 하락했습니다. 조사 항목별로는 내수 판매와 수출, 자금 사정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고 중소기업 중앙회는 원자재값 급등과 해운 물류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으로 귀농, 귀여, 귀촌한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3,026가구 4만 1,0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귀농 인구는 3,108명으로 전국 대비 18.8%, 귀여 인구는 387명으로 33.7%, 귀촌 인구는 38,366명에 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도권 등 대도시의 예비 귀농, 귀여, 귀촌인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 귀농산 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운영하고 전남에서 살아보기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개교하는 광주예술중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개교 예정인 광주예술중학교가 음악과 미술 분야에 각각 20명씩 총 40명에 대한 신입생 원서 접수를 오는 10월 시작합니다. 광주에서 세 번째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된 광주예술중학교는 북구 매곡동 옛 전남교육청 부지에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노인복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광주시가 확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 안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내용이 빠졌다며 불공정한 복지 정책을 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이 자녀 돌봄 휴가제와 장기 근속제 도입 등을 통해 노인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뒤쪽으로 탐장 넘어갑니다. 김선민의 역전 투런. 올 시즌 마주원의 홈런 역전 투런으로 대식하는 김선민 선수입니다. 후볼이고요. 3구 밀어냈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가 따라갑니다. 탐장을 넘습니다. 노진에게 시즌 6호 토너포. 프로 점수는 3대2.
오늘 경기 홈런으로만 점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점수는 6대 3이 됩니다. 내렸습니다. 투수 지났고 이루수 정현 1루에 강하게 뿌리면서 3아웃 경기 종료. 7대 3. NC 다이노스가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을 달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아직까지는 소나기만 오락가락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들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점심 무렵부터 오후 사이 광주, 전남에 예보된 비의 양은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특히 오늘 내리는 소나기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로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우박과 함께 돌풍, 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스러운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전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은 높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습도가 높은 가운데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8도 보이겠고요. 해남의 낮 기온 29도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리, 순천과 광양에서는 낮 기온 29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제주에서 시작된 장맛비는 우리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